안녕하세요. 카가이 송철입니다. 25년 4월 국산차 판매량 집계 결과 눈에 띄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KGM 무쏘 EV와 기아 타스만입니다. 공통점은 픽업 트럭이라는 점인데요. 국산차 판매 30위권 내 차량 중 전월보다 판매량이 상승한 차량은 8차종인데 두 픽업 트럭은 모두 전월 대비 판매량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무쏘 EV의 경우는 KGM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KGM은 BYD와 기술 협약을 하며 KGM 최초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대표 모델 토레스에 적용시켰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합산 762대가 판매되며 오히려 무쏘 EV의 판매량에 미치지 못했고 지금은 무쏘 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는데 한때 KGM의 판매량을 이끌던 모델이 렉스턴 스포츠죠. 역시 판매량이 하락하며 405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야심차게 등장했던 신차 액티언 등 이 모든 차종의 판매량을 압도한 차량이 바로 무쏘 EV입니다. KGM의 새로운 다크호스인 셈입니다. 무쏘 EV의 판매량은 1167대로 전기차끼리 비교를 하면 기아 EV3, EV4, 현대 아이오닉5에 이은 4위를 차지했고 아이오닉5와 판매량 차이는 59대로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기아 EV6, 아이오닉9, 레이 EV, 아이오닉6 등의 전기차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로 봐도 픽업 트럭으로 봐도 높은 판매량임에는 확실합니다. 특히나 전기차 시장의 경우 국산 전기차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북미 관세 문제와 겹치며 아이오닉5, 코나 EV의 생산 라인이 올 한해 3번이나 멈춘 것을 생각하면 무쏘 EV의 판매량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기아 타스만의 경우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판매량이 상승해 1348대를 판매했고 타스만의 경우 생산량 부족으로 현재 평균 2개월의 대기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블데커 캐노피를 선택하면 최대 4-5개월을 기다려야 하고요. 즉시 출고되는 차량도 많은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한 인기를 보이고 있죠. 기아 타스만 시승 행사와 무쏘 EV 시승차를 통해 두 차종 모두 시승해보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차종의 매력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소도 엿보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3가지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합적인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쏘 EV의 판매 가격은 4,8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륜을 적용하면 5,050만원 전후이지만 화물차로 분류돼 전기차 보조금이 승용 전기차 대비 높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현대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5의 보조금은 689만원, 최신 차량인 아이오닉9의 보조금은 304만원인데 반해 무쏘 EV의 전기차 보조금은 그보다 많은 809만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적용하면 무쏘 EV의 실구입가는 4천만원 초반대에서 3천만원대까지 내려가며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 기준 30%가 더 지급되기도 합니다. 기아 타스만의 경우 전기차는 아니지만 역시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이륜구동 기본형 가격이 3,750만원입니다. 전자식 기어 등 일부 사양이 빠지지만 전장 5.4m가 넘는 바디온 프레임 픽업 트럭인 점을 감안하면 접근 가격대가 낮습니다. 동급이면서 바디온 프레임 타입 픽업 트럭인 쉐보레 콜로라도는 사륜 단일 트림 가격이 7,279만원, 포드레인저가 6,3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SUV에서 프레임바디 타입 모델을 구입하려면 지금은 단종한 모합이나 KGM의 렉스턴을 구입해야 하는데 모합이 시작 가격은 5,054만원, 렉스턴의 시작 가격은 4,013만원으로 가격대가 높습니다. 물론 무쏘 스포츠가 2,952만원으로 시작 가격대가 더 낮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모델로 승차감 등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SUV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끌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무쏘 EV와 기아 타스만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10%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화물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연간 28,500원 으로 상당히 저렴한 점도 특징이죠. 거기에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도 면제됩니다. 취득세도 저렴한데요. 일반 승용차가 취득세 7%인 것과 달리 취득세가 5%로 저렴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구입 가격, 부가세 환급 혜택, 저렴한 연간 자동차세 등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며 두 신차의 메리트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화물차로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승용차 가입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의 경우 기존에도 무쏘 스포츠 역시 부가세, 자동차세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현재 두 차종의 인기가 높은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SUV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성입니다. 일단 두 차종 모두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국산 픽업 트럭을 생각했다면 좋은 승차감과 다루기 편한 운동 성능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무쏘 EV는 토레스 EVX를 기반으로 한 만큼 운행시 다분히 중형 SUV급 차량을 모는 느낌입니다. 프레임 바디 타입이 아닌 만큼 시트 포지션도 트럭보다는 SUV에 가깝고 전기차의 즉각적인 토크 발현으로 인해 쉽게 가속이 가능하고 디젤 엔진의 소음 또한 없으니 운행 중 뒷창을 통해 적재함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것을 잊을 정도입니다. 물론 급격한 코너에서 과속을 하거나 급가속 등의 운전을 하면
차체가 긴 픽업트럭의 특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격한 운전을 했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주행에서 나긋나긋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타스만은 어떨까요? 바디온 프레임 타입 기반인 타스만은 후륜의 리프 스프링, 즉 일반적으로 판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서스펜션을 후륜에 적용해 스펙만 보면 거칠고 딱딱한 픽업트럭을 떠올리게 되지만 운전해 보면 다릅니다. 역시나 소렌토 같은 중형 SUV를 모는 것처럼 운전 감각이 편합니다. 실제 타스만 개발자 간담회 시간에도 기아가 밝힌 개발 스토리는 SUV 고객의 수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짐칸에 냄새가 나거나 젖어있는 물건 등 짐칸과 승객석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수요, 그리고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짐칸은 원하지만 트럭의 터프하고 딱딱한 감각보다는 최신 유니바디 SUV의 편안한 감각을 원하는 수요층을 공략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도로 운행 시 다분히 유니바디 SUV처럼 편안한 주행 감각을 전해줍니다. 높은 시트 포지션 정도가 바디온 프레임 타입 차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짐을 싣지 않을 때는 조금은 통통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픽업 트럭 대비 좋은 승차감과 적당히 가벼운 스티어링 휠, 엑셀 감각을 전해줍니다. 거기에 두 차량 모두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된 점도 특징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SUV 수요를 대체하려면 2열도 편해야 합니다. 기존 픽업 트럭의 경우 2열 공간의 제약으로 리클라이닝, 즉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되다 보니 1열보다 2열 승객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런 부분이 SUV와 크게 다른 점이었죠. 그런데 두 차종 모두 이 점을 해결했습니다. 2열 좌판을 슬라이딩 시키며 2열 등받이 각도를 편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2열에 벌 서는 자세 한 가지로 앉을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편안합니다. 바로 이런 포인트가 SUV 대신 두 픽업 트럭을 선택하는데 망설임을 줄여줍니다. 가성비와 경제성, 승차감이 좋아도 기본 성능에 아쉬움을 느낀다면 좋은 판매량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는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점입니다. 우선 무쏘 EV의 경우 전기차답게 싱글 모터 모델도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가 나와 일상주행에서 스트레스 없는 가속이 가능합니다. 한계 속도나 테스트를 위한 극한 주행이 아니라면 안정감도 수준급이라 스포츠카 감성을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력 부족 같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타스만의 경우도 2.5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현대 기아에서 제네시스 GB80, GB70, 산타페 소렌토 등 세부 스펙은 다르지만 두루 쓰였던 파워트레인 조합인 만큼 디젤 파워트레인 대비 부드럽고 시원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무쏘 EV는 전기차의 부드러운 가속감이 더해 전기차답게 유류비도 절감됩니다. 2톤이 넘는 공차 중량과 5m가 넘는 전장, 보통 이 정도 스펙의 픽업 트럭이라면 연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다면 유류비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하지만 무쏘 EV는 전기차답게 완속 충전 시 2만원 초반이면 완충이 가능합니다. 운행에 따른 유지비 절감 효과도 뛰어난 셈이죠. 유지비 절감에서는 무쏘 EV가 유리하지만 타스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오프로드 주행입니다. 타스만은 정통 바디온 프레임 타입 픽업 트럭답게 오프로드 주행만큼은 무쏘 EV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엑스프로의 경우 오프로드 페이지, 그라운드 뷰 모니터, 엑스트랙, ELD 등 특화 사양까지 적용돼 보시는 것처럼 최대 800mm 도광은 물론 일반 임도 수준이 아닌 거친 오프로드 코스도 문제없이 주파가 가능합니다. 구입 용도가 이런 오프로드 주행 능력이 포인트라면 동급 가격대에서 기아 타스만을 대체할 차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장점과 각자 나름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아 타스만과 KGM 무쏘 EV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중형 SUV와 준대형 SUV가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며 획일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차종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다양한 차량들이 등장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다양화에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두 차종을 운행할 때 단점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승용형 SUV의 편안함과 준수한 가속감이 장점이지만 어디까지나 화물 용도로 분류된 차량이라 고속도로 등에서 상위차로 주행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다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 등 하위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가속력이 좋고 승차감도 뛰어나지만 화물차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만큼 이 점은 잘 지켜주셔야겠죠. 또한 무쏘 EV는 전장이 5.1m, 타스만은 전장 5.4m가 넘어 대중적인 SUV보다 긴 전장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하거나 유턴 등의 상황에서 중형 SUV 대비 불편함이 있어 사용 환경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으로 무장한 무쏘 EV와 타스만의 인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가이 송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